비트코인 이대로 무너지나요? 했는데 CPI가 살렸습니다. 근데 이대로 상승장 올까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함께 하시죠. Follow me. 여러분, 오늘은 12월 19일 뉴욕 세션입니다. 2시간 전에 CPI 발표치 나왔습니다. 예상치 하회하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비트코인 급등 나오고 있는데, 근데요, 여기서 초보자들 10명 중 9명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케이, 인플레이션 잡혔다. 그냥 이제 계속 올라가겠네? 과연 그럴까요? 지금 같은 장이 진짜 위험한 흐름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번 주 흐름을 5분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최근 3일 왜 시장이 그렇게 눌렸는지, 오라클 같은 이슈가 왜 미국 시장을 폭락시키고 코인장까지 박살냈는지, 그리고 방금 CPI의 하회한 수치가 왜 비트코인을 쏘아 올렸는지, 마지막으로 다음 주 방향성까지 현미경급 해석으로 자세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 5분만 투자하세요. 지금, 아니 앞으로의 시장 흐름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렛츠고. 네, 지금부터 시장 상황 빠르게 정리해드릴 건데, 여러분, 요새 코인은요,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요, 요즘 코인 내부 이슈만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요, 투자 자산 전반의 심리예요. 나스닥이 흔들리면, 성장주가 꺾이면 시장이 위험 줄이자 하면서 코인은 거기서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냥 호들갑이 대박이에요. 왜냐면 코인은 24시간 열려있고 레버리지가 그만큼 많고, 레버리지가 많은 만큼 청산이 연쇄로 터지니까요. 그래서 최근 3일 동안 시장이 눌릴 때 코인이 같이 눌렸던 건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자산은 좀 줄여야겠다, 이런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자산 감축의 상징 같은 사건이 뭐였냐,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바로 미국 시장의 오라클이라는 AI 기업입니다. 여러분, AI 섹터는요, 말로 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돈을 진짜 태워야 하는 산업이에요. 왜냐면 AI 기업에 필요한 건 데이터 센터, 부지, 전기, 냉각 같은 시스템들이고요. 그리고 서버 네트워크 필요하고, 칩은 필수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막대한 운영비, 그에 따른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이런 것 때문에 최근 시장이 눌렸을 때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그래, AI 좋지. 근데 그걸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도대체 누가 되는 거야? 이런 의문점이 생길 때 터진 게 오라클 이슈였고요. 보도에 따르면요, 오라클이 추진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 주요 자금 파트너로 거론된 쪽이 발을 빼면서 자금 이슈가 불거졌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오라클이 망한다가 아닙니다. 시장 입장에서 오라클 이슈는 그냥 방아쇠예요.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엄청난 현금 부담이 따르는데, 이 부담은 자금 조달, 부채, 이런 조건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흔들리면 시장에서는 AI 프리미엄부터 빼기 시작합니다. 이 프리미엄이 빠질 때 지금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1위 누구죠? 바로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미국장이 전체적으로 폭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인이 더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죠? 기관은 코인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래서 최근 3일 동안의 하락, 이 하락의 이유는 오라클이라는 기업의 위험으로 인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라클 같은 AI 버블 뉴스가 나오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시장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일단 위험부터 줄이자. 이게 하락의 첫 단추였고요. 그 와중에 데이터 해석이 시장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이 고용 데이터가 더더욱 그랬는데, 여러분, 원래 상식대로라면 금리나 기대가 있으면 위험 자산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인하를 왜 하죠? 인하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인하하는 경우, 이때는 상승이 동반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경기가 꺾여서 실제로 시장이 안 좋아서 인하를 하는 경우, 이때는 하락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최근 며칠 동안은 이 내용이 되게 애매했어요. 즉, 금리 인하 전망 자체가 상승 재료인 동시에 불안 재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CPI가 더 중요해진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번 CPI는 정부 셧다운 여파로 발표가 지연됐었고요. 이런 환경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보통 포지션을 줄입니다. 이게 최근 3일 내내 비트코인 가격이 눌리는 이 압력 재료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방금 2시간 전 CPI가 하회한 수치를 나오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 돌아와서 방금 나온 CPI 데이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CPI는 전년 대비 2.7%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코어 CPI가 전년 대비 2.6%로 더 낮게 나왔습니다.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오케이,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 그러면
연준이 더 빨리 더 많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실제로 방금 CPI 발표한 이후에 26년 1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고요. 내년 인하폭을 약 60bp 정도로 가격에 반영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식 선물, 특히 미국의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러면 코인은 어떻게 되죠?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풀릴 거란 기대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이 바로 급등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3일 동안 리스크를 줄이자 해서 이렇게 눌러놨는데 CPI 하회하는 데이터 나오면서 금리 더 빨리 내릴 수도 있겠네? 이런 발작 버튼이 눌리면서 한 번에 뒤집는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CPI 하회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 좋습니다. 여기까진.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는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AI 쪽은 뉴스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특히 오라클 같은 기업은요. 오늘 하루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는 결국 그냥 돈줄이라는 프레임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 시장은 레버리지가 반등을 항상 망칩니다. 급등이 나오면 바로 뭐가 따라오냐면요. 롱 포지션이 폭증하고 펀딩 피가 뛰고 고배율 포지션이 붙어요. 그러면 시장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급각으로 올려주는 그림보다는 한 번 더 털자 하고 올려주는 그림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CPI 좋았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이 반등이 상승세로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 이걸 봐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번 일주일의 흐름이었고요. 자, 이제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차천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현기증 나니까 빨리 말해줘라. 네, 알겠습니다 형님. 바로 기술적 분석으로 예상 흐름 짚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명백한 상승 채널 하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 12월 10일부터 채널 상단을 못 찍는 게 영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하락으로 꽂아버렸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대표적으로 딱 3개입니다. 첫 번째, 상승 채널로 돌아오는 움직임. 제가 항상 이걸 채널 회귀 패턴이라고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건 상승 강도가 정말 강할 때나 나오는 게 이런 움직임이에요. 빈도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경우에 추세 반전되고 상승세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더블 바텀 패턴. 추세 반전의 대표적인 패턴이죠.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언제적 더블 바텀이냐 해도요. 지금 4시간 봉에서 이런 그림은 웬만한 추세 반전 아니고서는 만들기 힘든 그림이에요. 자, 세 번째, 큰 흐름에서의 명확한 상승 구조. 지금 뭐 아무리 시장이 공포를 먹고 급락했다,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도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멀리서 보면 명확히 저점은 계속 높아졌고 고점도 미세하게 높아졌어요. 지금 뭐 1분봉, 3분봉 이런 거 확대해서 볼 때나 빅쇼트다, 미국 망했다, 도망쳐 할진 몰라도 이렇게 4시간 봉처럼 신뢰도 높은 타임프레임에서는 명확히 상승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이 3가지 이유로 상승세는 유지될 거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과정에서 생겼던 이 FVG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정요셉 차트 플래너 채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FVG 영역까지 상승세가 1차로 유지되고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테스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널 상단선까지 근접할 수도 있고요. 자, 정리해보자면 중간중간 약간의 조정은 있어도 결국 상단 채널까지 테스트하러 갈 거다 이 말입니다. 꼭 이 흐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오늘은 금리 결정 이슈부터 앞으로의 예상 흐름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번째 영상 조회수가 1000회 정도로 지난 영상들의 10배가 나왔습니다. 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제 채널 저점 매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정보와 예측하는 흐름까지 전달드려 볼게요. 끝으로 오늘 영상이 지금 시장 상황 이해하고 앞으로 방향 설정하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그날그날 제 관점 참고하고 매매하실 수 있게 초저녁에 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커뮤니티인 트레이딩룸에 들어오시면요. 더 많은 시황 자료랑 실시간 포지션 그리고 단타 매매 전략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 차천은 차트 어떻게 보고 있지? 궁금하네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룸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 먹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료방, 리딩방 이런 거 할 생각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부 무료고요. 가볍게 들어오셔서 제 브리핑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again.